절대평가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평가는 그때그때마다 좀 점수 컷이 달라겠죠? 1등급이 되면. 그런데 절대평가는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90점만 넘어라, 그게 10명이든 20명이든 다 1등급 줄게. 이게 바로 절대평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A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세로로 되어 있는 이 긴 표는 지금까지 기존의 패턴의 상대평가 제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4%에 드는 학생들이 1등급 이렇게 되는 거죠. 7% 이내에 들어가면 2등급. 그래서 보통은 서울시내 인근의 좋은 대학교, 15개 대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 고입에 있어서는 한 2등급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상위 11%에 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맥시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왼쪽에, 어머님도 보시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는 이 표가 바로 절대평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평가는 그냥 90점 이상이면 1, 2, 3, 4가 아니라 A등급을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80% 이상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B등급을 주겠다. 이제 이런 어떤 평가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딱 비교 대조해 보시니까 조금 널널해졌나? 이런 생각 좀 드시죠? 기존보다 너무 막 옆에 야 공부 못하는 애랑 놀자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옆에 좀 공부 못하는 애가 자꾸 우리 애를 괜찮게 물어보고 도움이 안 되는 질문들, 우리 애한테는 그리고 자꾸 질문하면 야 적당히 좀 해라, 그냥 좀 대충 가르쳐주면 네 공부해서 언제까지 그럴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친구를 데리고 같이 그 선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요. 어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제도가 아닌가, 인성이 구현되는 입시제도가 바로 이 땅에 만든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원점수,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1 성적표를 저희가 한번 스캔을 떠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2012학년도 제1학기 국어과 성적 일람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실제 성적표입니다. 절대평가로 바뀐 애들이 지금 중1이에요. 중1 올라가는 애들부터 이제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학생들이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됐어요. 보시면 이제 이 학생은 뭐 이름이 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지필평가가 60%, 그리고 수행평가가 40%, 이게 이제 내신이죠. 내신 점수를 보게 되시는 거고, 보시면 지필평가 60%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니까 30 이렇게 되시겠죠? 30%, 그리고 수행평가에서 4번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10%씩 차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1 전체를 딱 끝나고 나서요, 내년 이맘때쯤 보시면 이제 얘가 국어과에서 평가되는 것은 중간, 기말, 이제 이렇게 해서 1학기, 2학기 각각 2번, 4번이겠죠? 그리고 수행평가 이렇게 되는데 퍼센테이지가 수행평가가 생각보다 좀 많으시죠?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수행평가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부분이 서술형과 주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지필평가 안에서도 서술형 주관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46%까지 되는 명지중학교, 충남중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 결국에는 이 학생이 성취도는 A등급을 받았네요. 김길동 학생. 두 번째 남인주 학생은 C등급을 받았고, 수강자 수가 괄호안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교에서 452명 중에 A등급 받았고, 밑에 학생은 C등급 받았다. 그리고 원점수는 얘는 95점을 받은 아이고, 밑에 학생은 71점을 받은 아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예전에 있던 전교 등수나 학급의 등수 같은 것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멘토를 삼았던 홍정욱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술만큼 라우데라고 하는 최우수 졸업자의 영예를 받았다고 해서 대서 막 특필이 되고 뉴스에 난리가 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사인도 받으러 갔어요. 직접 얼굴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전교 1등이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하버드 전체 수석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전체 수석이 아니다. 그래서 뭐 세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이나 그 웬만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다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은 A등급을 받은 거죠. 수많은 학생 중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게 없으니까 전교 1등이래, 하버드 전체 수석이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시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가요? 되게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아니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욕심이 다들 있으시고, 욕심이라기보다 아이한테 거는 기대감과 또 학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들을 찾고자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수한 고등학교, 또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으셔서 사실 자리하신 분들 당연히 있으실 텐데, 고등학교나 대학이 그렇다고 정원이 늘어났나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자율고 같은 경우는 계속 반이 줄어들고 있고, 외고도 지금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계속 반 하나씩 줄어들고 있고, 정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A등급은 점점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지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중1에서 일단은 그 절대평가를 지금 신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A등급은 1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였을 때 1등급은 말씀드린 것처럼 4%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A등급은 10% 내지는 14% 요 정도까지만 들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10이나 14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저 부분은 니트라는 영어 공인 시험이 지난 몇 달 전에 이루어졌었고, 그 시험이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4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직 올해 말에 발표한다고 했고, 별로 시답지 않은 발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수능을 대체하지 않는 식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시험에 A등급이 14%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공인시험이기 때문에 절대평가의 A등급을 몇 %까지 줄 건지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바였는데 기준이 하나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학생들은 10% 이상에 들면은 A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로 서술형 주관식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초등부에서 이 인근에 저희 중등부에서 다 모아놓은 그 중학교 서술형 주관식 문제를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다 풀려봤어요, 예비 중일한테. 그래서 거기에 관한 수업도 지필평가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토론 수행평가가 내신에 4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막연하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는가 라고 하셨겠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개발 계획서와 면접, 이거는 고등학교를 이제 자율형 사립고, 그리고 외고, 자율형 사립고는 이제 전국구 자율형 사립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대구구나 이과구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곳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3 때 반드시 자기개발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리고 면접을 실시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 빨간 색깔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학생을 평가하는 입시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내신, 단순한 수능으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외고나 특목고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몸무게 50kg 미만인 학부모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러시면 엄청 많이 나오실 거잖아요. 지금 막 나오실 거잖아요. 지금 전체 다 나오실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자리를 협소하고, 그럼 어머니 너무 많으시니까요, 키가 167 이상이면서 50kg 미만인 학부모님만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확 줄을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167 이상인 학부모님들 나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플러스 알파를 제시를 드린 거잖아요. 분명히 고등학교나 대학도 그게 있다는 것이고, 대충 보시면 그게 무엇인지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입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내신의 변별력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3% 안에 들면 진짜 잘하는 애, 그렇죠? 1등급. 근데 이제 1, 2, 3, 4가 아니라 A부터 E까지 6개 항목으로 표기가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내신의 변별력이 별로 없어졌고, 특히나 어떤가요?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별로 없어진 거죠. 뭉개져 버렸어요. 1, 2등급이 뭉개져서 A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는 내신의 분위기 때문에 조금 지양하셨던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고교의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보다 질적인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질적인 교육이 무엇인가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비교과, 입학사정관 제도에 걸맞는 준비사항, 바로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면접 서류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는데, 이번 연도에는 저희 조카가 지금 고2를 좀 치르는 해예요. 지금 저희 집에 잠깐 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용인외고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면접을 보러 가요. 용인외대 캠퍼스에 있는 용인외고에 굉장히 치열한 준비를 지금 한 오랜 동안 했어요. 진짜 한 1년 반 정도 서류 전형 미리 다 준비했고 인터뷰나 여러 가지 자기개발 계획서도 이미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인터뷰 예상직을 뽑아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보는 학교들도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또 인성, 논술과 면접을 제가 강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와닿지 않는 단어들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뒤에 가시면 이제 좀 더 실체가 드러납니다. 또 대입에서는 내신이 축소가 되죠. 논술, 구술, 면접, 대학별 부서가 부활이 됩니다. 결국에는 대학에서 학생을 뽑거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 이 방향 자체는 비교과, 논술, 그리고 내신 교과 이런 것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내신입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열심히 했다 별로 의미가 없죠. 기준 미달인데.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중1의 내신 반영과 절대평가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1 올라가는 학생들의 동생분들도 아마 동생 자녀들도 있으신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반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런 어떤 흐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학생이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중1 딱 올라가서 보는 4월달 중간고사를 얘가 잘 볼 수 있을까요? A등급만 팍팍 찍어줄 수 있나요? 어머님 반응대로?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유창성이나 아니면 놀이수학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얘기들을 쫓아서 이제 고학년까지 만약에 유지를 하셨다면은 사실 중1에서 요구하는 절대평가 A등급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4, 5학년 때부터 이런 준비 작업이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죠. 제가 억지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보시면 만약에 특목을 준비한다. 그럼 내신의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20%, 중2 때가 30%, 중3이 50%. 그러니까 중3 때가 되게 중요하겠죠?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학습의 습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직접 수업도 진행을 하잖아요. 얘네들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은 가장 조금 이제 기초반, 기본반 학생들하고 진행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게 뭐냐면 노트 필기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거를 그냥 받아 적고 외우라는 거 외우고 이런 식의 단순한 학습법에 익숙해져 있지 자기가 이거를 갖다가 쭉 읽어내서 요점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고 반복을 하고 듣기는 또 어떤 식으로 딕테이션을 하고 이런 게 너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고1이 되도록.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 5, 6학년 때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또 독서활동과 글쓰기 작업들 그리고 듣고 읽는 학습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뭐 되게 뻔한 얘기를 써놨냐 이러시지만은 공부가 조금 부진한 학생들 치고요. 잘 못 들어요. 끝까지.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요. 중간에 잊어먹거나 딴 생각을 해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못 써내가요. 이런 것들이 있죠.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쓰고만 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이게 결과물입니다. 파란 색깔은. 그리고 객관적인 학습 능력, 토스와 니트를 통해서 이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사립초등학교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있는데 얘 영어가 장난이 아니랬다. 명지가 역시 애들이 워낙에 재원이 있어서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잘 안 믿어요. 그런 얘기를. 왜냐면 중고등학교 애들을 보잖아요. 그 학생들이 다 사립 출신은 아니거든요. 잘하는 애들이.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어머님들의 인프라가 형성이 되시면서 그게 너무나 비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초등학생 자녀 둘이 있는데 저는 그냥 국립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속해 있으신 그 학교의 인프라에서 얘가 누구보다 잘한다, 누구보다 못한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토스이나 아니면 수능이나 이런 어떤 전국 단위 시험들을 딱 통해서 얘가 몇 그룹 안에 속해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어머니께서 좀 전략적으로 잡아주신다면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선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게 아이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중2를 올라왔어요. 일단 A등급 찍어야죠. 제일 좋은 건.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빨간 색깔 적성과 진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입에서도 대입에서도 이 학생이 자기개발 계획서라는 조금 신선한 단어를 뭔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면접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입학사정관께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그리고 자기개발 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 학생이 이 학교를 지원한 배경, 동기, 이유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질문을 끄집어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학생이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시켜서 한 것밖에 안 되고 그런 학생은 절대 뽑히지가 않는데 적성진로는 중학교 2학년에 이미 교과 과정으로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뀌고 있는 내용 중에는 실제로 체험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일정 뭐 시술을 그쪽에 가서 체험을 해오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지금 거의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필수예요. 중2 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누가 도와주셔야 되나요?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그리고 독서와 논술. 논술은 제가 간담회 드릴 때마다 이제 말씀 되게 강조를 드리는데 영어보다도 저는 논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보다 논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과 객관적인 학습 능력, 토셀과 니트와 탭스. 저희 중등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3이 되면은 중3이 50%니까 이 A등급을 뺏기면 안 되죠. 관리를 다 안정적으로 좀 해줘야 되고요. 고등학교 선택 미리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선택 안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입시 지금 원서 마감도 됐고 뭐 자율어설이고 전국고 말고 외고나 이렇게 원서 쓰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서류와 면접 준비, 비교과 만들기, 고등학교 학습 준비 그렇죠? 그리고 탭스와 에세이와 PT라는 것은 프리젠테이션의 줄임말을 드립니다. 저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어머니들 앞에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발표를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학교 다니셨을 때랑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대학 들어간 이 제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모든 수업은 다 PPT 수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레포트 수업도 물론 있지만 결과물을 무조건 PPT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강의실에서 거의 PPT를 안 하는 수업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발표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대학교 갓 졸업한 선생님들도 보면은 작업이 아주 훌륭하신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수한 고등학교에서는. 자, 이제 방향이 좀 보이시나요? 예. 학생을 한번 잠깐 좀 쌀벌하네요. 예. 저 착한 저 아이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착한 남자? 송중기 캐릭터인가요? 너무 지고지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 학생은 어떤가요? 모든 게 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전략적 캐릭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반이에요. 제가 그 실체가 안 드러나 있잖아요. 그냥 잘한다며 그 집 딸은 잘한다며 잘하잖아. 뭘 잘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하신다는 거죠? 기준이 없어요. 그냥 어느 학원에서 무슨 레벨? 그것도 기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학원의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은 잘하는 아이가 2고 못하는 아이가 8이에요. 이거는 11%가 당연히 2등급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역전을 하는 학생들이 간혹은 있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는 학생들로 되는 당연히 이쪽에 이제 속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가? 네. 이 지금 보여드리는 캐릭터 이 지금 페이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용인외고, 대원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한영외고, 이화외고, 서울외고, 대성고, 이대고고, 이화여고 다 들어보셨죠? 저는 요즘에 이 단어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중상학생들이 이제 원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지난주에 또 예비고일 간담회 또 2주 전에 또 탑반 예비고일 간담회도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안내도 드렸고요. 설명도 좀 드렸고 같이 작업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학교에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다 보내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중3이 되면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세요. 그래서 갑자기 아유 얘기 들어보니까 영덕에 목통한 여자가 아주 등살에 너무 이게 내가 가서 피곤할 것 같고 이게 잘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일반고 보내서 실리를 좀 찾겠다 이런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중3 때 됐을 때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부분 때문에 좀 솔직히 되게 속이 터집니다. 되게 아까운 애들이 많거든요. 되게 잘하는 애들인데 가서 잘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학교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자신이 없을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객관적 기준으로 준비사항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준비사항은요, 수능 영어와 탭스 준비해야 됩니다. 중도 과정에서요. 그리고 에세이 라이팅, 그러니까 긴 글을 쓰는 거죠. 간단한 문장을 쓰는 거는 센텐스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기승전결을 갖춰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통해서 본인의 얘기를 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에세이 라이팅인데 이것은 외고나 특목고나 뭐 자유형 사립고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또 수행평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PT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논술과 비교과는 입시 자체에도 중요하고 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이게 준비 사항이에요. 만만치 않죠.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뭐냐면 이제 색깔별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수능 영어와 탭스는 시험 범위가 없는 영역별 영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 희정이 어머님도 계시는데 예일여고 같은 경우도 일반 보지 않습니까? 근데 내신 범위에는 그 범위를 주지 않는 일정 그 문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문제 정도는 아예 교과서 범주도 아니고 어디서 낼지 미리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디서 날지 모르니까 그냥 평상시 실력대로 보라는 건데 시험 대비하다 보면 거기서 다 틀려요. 교과서 뭐 부교재 뭐 단어 달달달 외워주고 해도 거기서 다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등 과정에서 이게 안 되거든요. 일반고는 그러는데 하물며 외고나 특목고, 자유형 사립고 더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의 시험 범위가 없는 그런 영어의 실질적인 실력을 체크하는 시험들이 진행이 된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세이 라이팅 프레젠테이션은 논리적인 표현력, 그리고 토론 수업을 통해서 수행평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과 비교과는 논리적인 글쓰기, 그리고 이제 지원할 때요. 일단 합격을 해야지 여기 다니는 거니까 지원 동기와 인성과 적성을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제가 좀 복선을 드릴게요. 인성, 적성, 그리고 지원 동기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혼자서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같이 하시는 거죠. 저희도 혼자서 못합니다. 같이 어머니들하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그 고등학교를 왜 보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왜 보내야 되죠? 수치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보시는 이 숫자들이 뭐냐면 일단 서울 시내에 있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의 순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1위는 대원외고예요.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전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요 2등급 평균이 2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들 수능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2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들이 94%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만나는 모든 애들이 다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94%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요즘 말로 제가 말씀을 좀 과격하게 드리고 싶은 막 욕망이 생기는데 2위가 이제 한영외고네요. 한영외고가 84%. 명덕외고 인근에 있죠. 지원 가능한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83%. 대일외고가 79%. 이화외고가 62%. 서울국제고는 58%. 서울국제고가 조금 처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수능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교과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수능을 한번 봤을 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외고 44%, 서울과학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고하고 같은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지금 딱 보시니까 서대문구에 있는 이대국어 있으시잖아요. 이대국어. 이대국어는 지금 자유형 사립고가 되고 나서의 실적이 없어요. 아직은. 이제 올해 실적을 보고서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의 실적은 7.5%로 갑자기 한 자리 숫자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상위 그 수능의 평균 2등급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서울 시내 15개 대학을 지원 가능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대국어가 이 정도면 지금 보시면 뭐 상암고가 5%, 또 진광고가 5%, 선일여고가 5%, 나머지 고등학교는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발표를 안 해요, 일부러. 그리고 이 숫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재수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재수생을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까요? 극단적인 예지만
대원외고에 가서는 거의 전교생의 95%가 서울연고대 서성하니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숭실고 예일고에서는 서울연고대 서성하니 가는 애는 5명, 10명이 채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어떻게 지낼까요, 애들이?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공부 다들 하죠. 새벽에 갑니다. 그렇죠? 새벽에 가서 늦게까지 야자를 하고 학원에 거의 뭐 고액의 수강료를 들이면서 다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고 당연히 그 사이사이에 3년 동안의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분위기라는 것이 있고 교과를 준비해주고 비교과를 준비해주고 있는 학교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가 어머님들한테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고등학교에 좀 지원을 하시고 지금도 좀 준비를 같이 좀 하자. 저도 좀 좋고 우리 어머님들도 너무 좋으시게. 그쵸? 이런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평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하고 비교과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절대평가의 제대로 된 의미는 뭐냐면 이거 예전에 보신 적 있으시죠? 지원하실 때 이렇게 접어가지고 왜 고3 대학생 선생님께서 이렇게 접어서 야 여기서 골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쪽으로 6칸 넘어가면 안 돼요? 막 이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걸 갖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는 되게 안 맞는 입시구조예요.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화석처럼 예전에 이런 게 있었다더라 이렇게 박물관에 소장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배치표라는 게. 요즘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참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요. 절대평가는 바로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등급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위 1.6%는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요. 서울연고대 스카이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만 명 중에 1.6% 안에 들어야 저희 서연고를 가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6% 그 서성한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대까지. 그리고 11%는 동경홍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국대, 경희대, 시립대, 홍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름 들어보시면 알만한 서울 시내의 15개 주요 대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려면 전체 중에 11%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말씀드린 A등급을 딱 따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서 그 고등학교에 보내는 거고요. A등급 플러스 목표와 과정을 정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2 때 적성화 진로 과목이 있고 적성과 진로 과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고 지금부터 많은 오픈된 어떤 환경과 배경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아이하고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물론 그거를요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중2 때 어떻게 자기 진로를 정하나요? 자기 직업을 어떻게 정합니까? 말이 안 되죠. 입학사정관님들도 무슨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하라는 거죠. 준비를 어떻게 했냐. 바꿔도 됩니다. 중간에.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실례가 나와 있어요. 합격 사례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고민하고 준비했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고 관련된 어떤 노력을 해도 증빙 자료가 무엇이냐를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면접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조카가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딸들한테 멘토가 될 거고 여러 가지 붙었으면 좋겠는데 뭐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입 치를 때 한번 연습 친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에 이걸 연습 한번 한 사람이랑 안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용인 외고 거기에 이제 그 특강 프로그램 때문에 아침 8시까지 간대요. 일요일은. 오늘도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8시 가려면 여기서 6시에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해야 또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 미리 학교 탐방도 벌써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가서 학교 기숙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이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겠죠?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또 이제 동기부여가 된 것도 있고 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학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네, 면접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용인외고나 대원고등학교 또 민사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용인외고는 외고가 아니에요. 이름은 지금 외고라고 되어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국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이 됐고 기숙사가 있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순위를 매기면 대원보다 더 앞서고 있죠.
왜냐하면 글로벌 전형으로 해서 해외 대학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거의 후무한 그런 전력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우수한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들에서 하나같이 글로벌 리더를 뽑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글로벌 리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모 어학원에서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글로벌 리더라고 하면 좀 약간 닭살이 좀, 예를 들어 애가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인성이 좀 안 돼 있고 친구도 도와줄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갈등을 타협할 줄 모르는 학생인데 공부를 엄청 잘해요. 그런 학생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나요? 글로벌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 구조상 그런 사람을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상위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정재계 쪽에, 그리고 중하위권에 속해 있는 중산층들, 그들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글로벌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 주자로 나와 있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그 역할을 해줄 거냐라는 게 관심의 초점 아니겠습니까? 연결고리를 잘해줄 거냐, 갈등 해소를 잘해줄 거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당 같은 경우 저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걸 못 해줄 거냐, 또 이런 시선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글로벌 리더를 뽑는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는 요구하고자 하는 통일된 어떤 컨셉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일단은 자기주도 학습을 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인성이 되어 있느냐. 인성이 뭐냐는 거지. 착하면 되나요? 안 착해도 돼요. 착하면 좋고. 그리고 독서, 이 부분이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을요, 지금 자신 없으시죠? 자기주도 학습을 아이들이 하나요? 아니면 중학교 가면 갑자기 얘가 무슨 접신을 해가지고 자기주도 신이 막 접신을 해가지고 막 같이 그 신과 함께 막 자기주도가 되나요, 얘가? 중학생인데?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애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일단은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동기부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계속 미루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학습의 계획을 세우고,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제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용인외고 그 입학사명회를 다녀왔는데, 예를 들어 자기주도를 하겠다고 학원을 다 그만두고 혼자서 연습을 하다가 되게 공부를 잘하게 돼서 결국 되게 잘했다.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중학생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중학생이 누가 그렇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누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성공을 합니까? 당연히 과목마다 실패 케이스가 있잖아요. 수학은 죽어도 안 되네. 영어 듣기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국어는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단순한 메커니즘이면은 도대체 사교육은 왜 있는 거고 서점에 가면 공부 방법책은 그렇게 왜 많은 걸까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실패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학부모님이나 학교의 교사나 자기의 멘토가 될 만한 누군가와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는지 성공 스토리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점수가 상향 곡선을 그린 거. 계속 잘했던 것도 좋지만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좀 못했다가 점점 잘해가고 있는 곡선들. 그 곡선은 이렇게가 아니라 왔다 갔다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인성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착한 거 얘기하는 건가요? 인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단체 활동을 그 학생이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직장에 이제 있는 직원들하고 진행을 할 때 수업은 기가 막히게 하고 아주 그냥 강사로서는 기가 막힌데 사회생활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 어머님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주변의 지인분들, 아버님들 회사에서도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솔직히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이게 되면 너무 이 조직이 건강하고 아주 활성이 넘치는 것이죠. 더 발전이 될 수 있고. 당연히 학생들한테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하다 보면 갈등이 완전 있죠. 그러니까 그 학생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갈등의 케이스. 그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너가 어떤 게 있느냐. 여기서 이제 리더십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에서 그 왜 체험 보고서를 쓰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가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뭐 이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너무 처음에는 막 노인들 이렇게 목욕시키는데 너무 힘들고 냄새나고 이랬는데 그걸 통해서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을 했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갈등을 제시해야죠.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감정으로 뭔가를 처리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학생들이 공포 영화를 같이 보러 가기로 뭐 예를 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뭐 이런 영화가 좋다고 그러고 저런 학생은 너무 무서워서 싫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객관적인 기준. 그러면은 뭐 너무 무서운 건 안 되고 코믹 영화 중에 뭐 골라서 이렇게 봤다.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중학생한테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양보와 배려를 경험했다는 그런 체험들. 그래서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겠죠. 이게 거짓말로 쓰면 안 돼요. 또 이거를 잘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인성공학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직접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에 학생들이 좀 한계가 있죠.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입시 입학사정관님들일 텐데, 당연히 간접적인 경험,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간접적인 경험을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동기부여나 학습계획서하고 좀 직결이 돼 있어요. 본인이 왜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지 어떤 책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됐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니면 갈등을 해소할 때 지혜를 이쪽 간접 경험이 독서에서 얻게 된다. 이런 내용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필독 독서 3권이나 5권 정도를 반드시 읽어서 관련된 내용을 첨부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개발 계획서라는 용어는 올해 처음 생긴 단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중학원에서는 수익도 나지 않는 방향으로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되게 이 부분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지금도 관련된 회의도 다른 영어 관련 회의만큼이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콘텐츠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바람노스는 왜 하나요? 학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요구하지 않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예전에는 경기고등학교 출신에서 서울대를 갔던 사람들이 법조계의 70% 이상이 됐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 또래인 것 같아요. 딱 연령대를 보니까 대원외고에서 서울대를 간 학생들이 그분들이 법조계의 70%가 넘어간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적 인재상에 속해 있냐면 그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만 한다는 거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어떤 누릴 것들을 하는 거지 갈등 해소 역할들을 못해주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그런 어떤 논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재상이 변화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다양한 직접 간접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되나요?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책과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 학생에게 동기부여와 적성 진로의 기초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서와 매체를 통해서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나누고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돼요. 글이나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결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페이지랑 이 페이지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논술이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시죠? 예전에 어머님들 입시 치르신 것처럼 혹은 장녀나 혹은 뭐 장남한테 입시를 치르신 준비처럼 국영수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플러스 알파 부분 절대평가 퍼센테이지가 내려갔기 때문에요. 그렇죠? 논술은 저희한테 안 하셔도 어디서라도 지금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물론 A 등급에 속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람논술의 월별 수업은요. 자, 여기 쫙 반을 갈라서 이쪽은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 애들, 요 애들이 지금 초등부에서 하고 있는 수업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인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들, 배려와 그리고 그 부분의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계속 아이들의 생각의 물꼬를 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책을 많이 읽고 독후감을 쓴다, 원고지에 글쓰기를 잘한다, 이런 유치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논술을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대학에서 요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고 계시는 논술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를 제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원이나 사교육이나 개인 과외나 어떤 곳이든 간에 바로 그것을 그 사람들만 만드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좋은 굿 퀘스천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게 같이 맞물려서 만들어가면 아이가 좋은 결과물이 되는 거지, 학원에만 믿고 맡깁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요. 이것처럼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으세요.
그리고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벌써 지불을 하셨는데 왜 그만큼만 가져가세요? 충분히 그거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적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로 적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뭔가를 트라이얼 해보고 또 시행착오도 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얘가 외고를 갈 건지 이과니까 자유로 사립고를 갈 건지 이런 것도 결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3월이나 뭐 9월에는 내신 대비가 또 돼요. 국어도 이제 내신 대비를 저희가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별 진로 적성별 수업은 강조해서 드리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그 중요하다는 페이지가 앞에 한 번 있었고요. 주제 진로 적성별 수업은 이런 것이죠. 먼저 주 1자추에는 뭐가 하냐면 주교재 독서 활동 및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테마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등과정에서는 진로 적성이 가장 큰 테마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부분이 이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진로를 하시더라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제별 가장 최근 이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진로 적성에 맞게끔 찾아오는 거죠.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나만의 정보로 재구성하는 능력들 이런 걸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어떤 아이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아니면 건축학과를 가고 싶다, 아니면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보통 문과생들은 대체로 다 경영경제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경영경제는 뭐 외국 애들도 거의 다 뭐 90% 이상 제가 보니 다 경영경제 간다 그러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뭐 역사학과나 상학과를 간다 그러고 하는데 경영경제가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리학과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는 심리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심리학과도 예를 들어 뭐 경제심리도 있고요. 개인 뭐 심리도 있고 심리 적성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사회심리, 종교심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학생이 이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로 재구성한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는 밑으로 내려가시면 소논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작업은 저희 중등부에서 이미 탑반에 수강된 학생들은 뉴스 앵커가 돼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을 선택을 해서 PT 작업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 학생들이 지금 외고에 진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제가 우수한 성적이라고 하니까 잘 안 믿어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탑반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요, 명덕대회에 가서 상위 20등 안에 들어요. 전교 20등 안에. 실제로 뭐 정찬 학생이라든가 한지혜 학생이라든가 이성규 이런 학생들이 진행을 했고 뭐 대학은 또 간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뭐 긴가민가 했죠. 처음에 학원 오픈하고 이제 외고 보낼 때는 그래 붙는 게 일단 중요해. 그래서 보냈는데 가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영어과에서도 반에서 9등 정도 하는 거니까 정말 잘하는 거죠. 영덕에서. 이래서 결국에는 글을 쓰면서 동기부여하기, 결과물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 이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중학교 과정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평가 그리고 준비하셔야 될 플러스 알파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서요 중등부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중인 일정은 일단은 3월에서 12월까지를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레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자녀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간다 그러면 되게 기분 이상할 것 같은데 교복 입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 되게 기분 이상할 것 같은데 3월달에 이제 교복 입고 학교 가겠죠? 그래서 신학기 개강하고요. 4월에 중간고사가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적응하자마자 중간고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준비하고 학부모 간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진행을 하시죠, 당연히. 그리고 6월에서 8월까지는 이제 기말고사. 또 8월 한 달간 거의 여름방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그리고 정규 토셀 시험이 있다는 말씀을 생뚱맞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중등과정에서 저희가 아예 필수로 연 4회는 무조건 토셀을 보는 거를 아예 구체화시킬 예정이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레벨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레벨이 좀 낮은데 계속 시험장 데려가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점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레벨 기준도 사실 좀 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각에 있는 중학교에서 이 학생이 몇 등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기준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또 계속 체크를 한다는 거죠. 내신은 왜 체크하나요?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전국 단위는 중학교인데 왜 체크하나요? 이것이 또 대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얘가 어느 레벨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팅 결경 대회가 학원에서 있어요. 스피킹 경연 대회도 있고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는 2학기 개강을 하고 중간 기말 학원 간담회 있습니다. 12월에서 2월까지는 이제 겨울방학이죠. 내년 이맘때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내년 이맘때 제가 또 비슷한 자리를 좀 마련을 할 텐데요. 그리고 정규 토셀 시험, 라이팅 경연, 스피킹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2는 일단은 내신 테스트 저희가 당연히 이제 학교별로 흩어져가지고 많은 학생들은 뭐 10몇 명도 같은 반에 있고요. 적은 학생은 2명, 1명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27개 중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내신 대비를 그때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바로 이 교실의 선생님들이 맡은 학생들 그 내신 시험지를 다 분석하셔서 주관식 몇 프로, 서술형 몇 프로, 문법 문제 몇 개, 서술형 주관식 스타일. 그래서 저희 그 양식이 있어서 1년에 4번이면 그 리뷰 회의를 합니다.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리소스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술형 주관식을 맞춤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편성 초등부 성적을 통해서 중등부 테스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비 중에 학생들이 지금 반배정이 이제 중등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학습 상담, 학습 플랜과 영역별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적표가 좀 받으실 거예요. 이제 토슬 시험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또 특강도 많이 들으셨죠. 토슬 특강도. 그 토슬 특강 듣고서 이제 토슬 시험도 보시고 막 하셨는데 이 성적표를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잘 복잡해서 뭐지 좀 지난 것과는 또 비교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학원에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보다 더 복잡한 성적표를 하나 만든 거예요. 얘가 왜 이 점수가 나왔냐. 토탈 점수는 예를 들어서 68점인데 사실은 얘가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A등급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얘는 아직 못 맞습니다. 그런데 점수 배치를 보면 A등급이 받을 수 있는 학생 시험 문제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색깔별로 다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예비 준일의 학생 일정, 학사 일정은 1학년 내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등부 수업 진행은 그 단어 테스트 진행이 돼요. 초등부 때랑 똑같이. 그리고 과제물 테스트, 그래서 리뷰 퀴즈라고 하고요. 리뷰 퀴즈는 저희가 문자 안 보내드립니다. 중등간에서는. 단어 테스트는 패스페이만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초등부에서는 20개 중에 몇 개, 뭐 이렇게까지도 다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중등과정은 그렇게까지 애들을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면 애들 힘들어서 중학교 때 다 뛰쳐나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패스페일만 통과했다, 탈락했다, 요것만 이제 문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클리 테스트라고 해서 리뷰 퀴즈고요. 정규 수업하고 레벨 테스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의 패턴이나 전반적인 내용은 초등간하고 아주 많이 다르진 않고요. 그러니까 북클럽이었던 게 스피킹 라이팅 수업으로 좀 전환이 돼서 니트 대비 클래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토슬 시험지를 성적별로 좀 분석을 해봤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 마지막에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녀분이 어느 등급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애는 그래도 A 등급인 것 같다. 아니면, A는 아닌 것 같고, 한 B나 C 중간? 뭐 이럴 것 같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마다 그 특성이 있는데 B등급 학생은 일단 단어 암기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는데 막 듣기도 하고 독해도 하고 문법도 하려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거워 죽겠죠. 그렇다고 B등급 학생한테 단어만 시키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강약을 줘가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영역 조금 나중에 좀 더 강조할 부분들을 두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생들이 약한 것은 문제를 끝까지 잘 못 읽어요. 안 읽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캐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있대요. 문제를 잘못 읽었다. 뭐 맞는 걸 고르라고 하는데 틀리는 걸 골랐다든가 뭐 이런 사람이 왜 웃어? 예.
그리고 C등급은 문법 학습의 가장 관건입니다. 문법이 너무 안 잡혀 있으면 단어가 좀 돼 있다 할지라도 아는 단어를 몇 개 그냥 조합해서 대충 이런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니까요. 그래서 문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B등급은 이제 부분 독해입니다. 전체적인 글도 알고 이제 단어도 많이 알아요. 문법도 좀 압니다. 그런데 긴 글이 나왔을 때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주제나 요지, 제목도 파악해야 되고 구멍 뚫어놨으면 여기 뭐가 들어갈 건지 추론도 해야 됩니다. 이런 능력들이 핵심 파악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중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A등급을 받는 관건은 뭐냐면 서술형 주관식이에요. 배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생각보다 수준이 좀 높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변별력 때문에. 그래서 영작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거는 비단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제가 예인역을 계속 담당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내신도 그렇고 영작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한 두세 문제라고 하더라도 배점 자체가 벌써 다른 문제랑 틀리니까 또 그 문제를 맞추는 아이들과 못 맞추는 아이들은 확연하게 딱 드러나죠. 진짜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이런 걸 했냐 아니면 지금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과정이냐 확 드러나는 게 바로 서술형 주관식의 영작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짚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시더라도요. 자, 그리고 중학교 내신 수업에 지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부분 암기는 철저하게 다 암기를 해야지 집에 갈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도 공부하실 때 영어 중학교 내신을 일단 부분 암기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달달달달. 그때 그렇게 하지 언제 합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못하니까. 문법 정리하고요. 그리고 학교별 기출문제 풀고 그리고 직접 보강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마다 영어 시험 보는 날짜가 다르잖아요. 내일 영어 시험 본다 그러면 오늘 이 아이들 총정리하는 반들을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신을 들어갈 거고요. 레벨 테스트를 좀 보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등부 그 최상위 레벨이 이제 탑반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번에 생긴 건데 제2탑반이라는 탑반 바로 밑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레벨반 수업들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탑반과 제2탑반은 무학년제로 진행이 돼요. 1학년이 3학년과 3학년이 2학년과 레벨별로 끊어져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수업 자체는 거의 100% 탑2반 같은 경우는 탭스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제2탑반 탭스, 토스 이렇게 전반적인 기본 수업과 탭스가 가미가 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탭스, 토셀, 하이 주니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레벨 테스트는 같은 학원이지만 레벨 테스트가 종류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토셀을 보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수능 모의고사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탭스와 논술을 보고 또 탭스와 논술을 본다고 합니다. 왜 이런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보죠? 하나만 보지? 정신사납게? 용어도 되게 낯설고 한데 이유가 다 있어요. 일단 이 학생들은 제2탑반과 탑반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정규 탭스 응시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탭스 시험은 전국 단위로 아무튼 한 달에 한 번 이상꼴로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응시를 하시게 되면 탭스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하셔서 이제 들어가셔서 지원하시면 되는데 연서중학교가 제일 가까운 시험 보사장입니다. 저도 아침에 몇 번 음료수 사들고 가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중3 학생들은 전국 모의고사를 응시를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중3은요. 그러니까 중3들이 정신을 빨리 차려야 고등학교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되게 성과를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2학기부터는 수능 문제를 엄청 풀렸어요. 교재도 다 수능으로 고쳤고 준비를 다 수능으로 했어요. 그리고 따로 중3들은 예비 모의고사라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풀었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다 풀었고요. 성적표도 다 나왔는데 재작년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훈련도 많이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중3들은 진행을 합니다. 특히 2학기에는 완전히 집중적으로 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요. 하이 주니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토스를 1년에 4번이나 5번 정도가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서 최소 2번 정도는 무조건 볼 수 있게끔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는 거 아이들이 좀 싫어했나요? 어떠셨나요? 저희 아이는 너무 싫어해갖고 이걸 데리고 가기까지 별 생쇼를 아빠가 커피숍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 인생 어떻게 독대요, 독대요. 그랬더니, 한번 볼게! 뭐 이래가지고, 무슨 동냥하듯이 그래서 제가 한번 눈 감고 정색하고 얘기하는 야, 정신 차려. 네 인생이고, 네가 안 보겠다면 안 보는 거야. 뭘 네가 나한테 봐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입장 파악이 잘 안 되냐, 지금 상황이? 네가 잘 된다고 내가 뭐 큰 불이, 뭐 이익이 있냐?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정규토셀 응시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한번 갔더니요, 생각보다 모두가 잘 나온 거예요. 그다음부터 군말 없이 가야지. 끝나고 짜장면 하나 사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레벨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시험이 많잖아요. 어려운 탭스도 있고요. 밑에 토셀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보시면은 뭐 펠트도 보신 적 있으실 거고요, 아이들. 그쵸? 근데 이 시험은 저희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교육과학부가 있습니다. 교과부. 교과부는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관할하고 있는 단체죠. 이 부서에서는 그 밑에 산하단체가 교육평가원이 있고 EBS가 있습니다. 교육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EBS는 다 아실 거고요. 근데 교육평가원에서는 수능 문제 만드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또 밑에 우리가 국립서울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EBS는 토셀이라는 시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태가 엄마가 같다는 거죠. 같은 모태를 가지고 있고 서울대학교는 고대, 외대, 숙대랑 컨소시엄을 해서 니트라는 공인시험을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평가원에서 수능 만들었고 EBS에서 토셀 만들었고 요 서울대학교에서는 또 탭스를 만들어요. 탭스는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고대, 외대, 숙대는 니트를 만들었고 그래서 같은 모태라는 것이죠.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아요. 정치에 따라서 조금 대선 결과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같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능은 EBS를 70% 연계하는 지금 시험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펠트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토플을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토플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토플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 토플을 해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등부에 정식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규 교재의 내용들은 토플 교재가 많아요, 사실은. 하지만 기준 잡아주는 것은 토플이 아니라 토셀, 니트, 수능, 탭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이에요. 근데 요즘에 토익도 잘 안 하잖아요. 탭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외고나 자유로사립고에서 토플 하는 학교 거의 없습니다. 국제반 외에는 다 탭스를 하죠. 아예 대성고나 이대국어는 탭스가 정규 교재로 꽂혀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범위로도 속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초등부 토셀 주니어 그리고 하이 주니어 이런 학교 이런 공인 점수, 공인 영어 시험의 성적표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수능도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표를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성적표예요. 이거는 받아보시면 실제 토셀에서 주는 성적표 아니시고요. 보시면 1번부터 30번까지가 이제 듣기예요. 듣기. 그리고 31번부터 60번까지가 독해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아셔야지 우리 어머님들이 분석도 하시고 다음번 시험장 데려갈 때 꼬실 때도 좀 편하시고요. 어떤 걸 좀 잘 보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학생은 지금 J7, 초등부에서 J7 단계인 학생인데 J6였는데 J7으로 이제 올라가는 학생 이 레벨 결과 때문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고 총점은 5점 상승했으며 목표는 이제 1등급 이런 것들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보면 듣고 내용 파악하는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고 색깔은 뭐냐면은 난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난이도.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25번까지는 좀 이 하늘 색깔은 쉬운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가 성적표 받아오시면요. 1번부터 25번까지 왜 틀렸냐 이런 거 아깝다 야 이건 쉬운 거잖아 네가 맞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라색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틀려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고등부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야 네가 지금 4등급인데 뭐 1등급 맞으려고 이번에 댄번에? 안 돼. 그러니까 보라색은 맞출 생각도 하지 마. 대신에 네가 틀리면 안 되는 것만 맞추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요 영역만 해야 돼. 이렇게 전략이 들어가는 거죠. 같은 영어 안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이 주니어로 넘어갑니다. 하이 주니어의 성적표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중등부의 레벨 테스트는요, 토셀 하이 주니어 성적표와 또 이것만 갖고는 문법이 안 드러나거든요. 여기는 철저하게 듣기와 독해로만 진행이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질문에 답하기도 있는데요, 선생님. 문장 쓰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쓰는 거나 말로 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듣기를 통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보기에. 그리고 독해를 통해서 체크를 하는 객관식 시험인데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이 문법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런 시험에서 전혀 안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테스트를 또 따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초중고 다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다 이렇게 해야지만 문법에 대한 리얼한, 여실한 이 학생의 어떤 실력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고요. 적디파인. 잡을, 저희가 이제 어머니들하고 저희하고 학생하고 역할을 분담을 하셔야 돼요. 신문을 열심히 보면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입시 방향이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빠의 무관심? 이게 이제 사설 제목이었어요. 아빠의 무관심? 물음표? 예전에는 뭐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이게 바로 Y를 뭐 살린다 이런 얘기 했는데,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절대평가라는 것이 도래한 이래는 굉장히 그것도 안 맞는 얘기다. 아빠의 무관심이 아니라 아빠의 완전 지배적인 관심. 특히 입학사정관인들이 대부분이 아빠 또래 남자분들이세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뭔가 그 논리적인 그런 피력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기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감성적인 부분들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입학사정관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님들이 많이 관여를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의 글이었어요. 저는 정말 동감을 좀 하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아버님이 그냥 고기만 사주신다고 얘가 공부를 잘하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대화를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뭐 가족의 화를 불러일으키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공감대 많이 형성하셔서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 그 와이즈 마더링이라는 어머니 학교의 마지막 수료 기간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그냥 철저하게 엄마로서 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제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또 고민도 좀 많이 되고 해서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킹메이커다, 킹메이커. 자녀를 킹으로 만들어주고 남편을 킹으로 만들어주고 저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남편이 더 킹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더 킹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를 윽박 지르거나 막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많이 저도 해봤지만은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그게 짜증이라는 걸로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하실 때 아버님의 역할도 주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잘 지혜롭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먼저 학생은요. 흥미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춘 희망에 관련된 플래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대입에 있어서도 요즘에 자기 그 학습 개발 계획서뿐만 아니라 플래너 있죠, 플래너. 자기가 그냥 만드는 플래너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서류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입학사정관한테 내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성공 케이스 중에, 붙은 아이들 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중고등학교까지 하고 한 몇 권이 되는 거예요. 한 6개 박스 처리하는 정도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학부모님은 일단 첫 번째가 동기부여죠. 아이들한테 동기부여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누구보다 잘한다, 엄친딸보다 못한다 이런 얘기들은 의미가 없고 객관적 평가에서 네가 지금 A등급이다 아니면 B등급이다 지금 14%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좀 같이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원은요 일단은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이거죠.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진짜 A등급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B등급이라서 지금 탑반 절대 못 갑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는 할 수가 있고 얘가 되게 지금 약간 맛이 가서 그렇지 원래는 얘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집중력도 좋고 되게 믿어보시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기간이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을 파악을 하고 학습의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겠죠. 프리젠테이션 수업, 논술 수업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객관적인 평가를 주기적으로 토셀이나 탭스나 수능의 모의평가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다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간담회나 소규모 간담회나 전화 상담이나 방문하셨을 때 상담을 통해서 합쳐야 되죠.
학습을 점검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가 조금 궁금해요. 사실은 되게 좋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내 앞에 떨어진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을. 그리고 지금 필 충만하신데 지금 한 2주 지나면 또 약간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계속 간단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내용을 스터디를 해요, 스터디를.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제가 저희 부장님들하고 실장님들한테 숙제를 드렸는데 책을 한 권씩 사서 다 드렸어요. 그래서 레포트를 써라. 내용은 주말 활동 대학 없이 결정한다. 예. 그리고 입학사정간으로 입학사정관 제도로 아이 대학 보내기 뭐 이런 얘기인데 되게 두껍고 거의 논문 수준이에요. 논문 수준. 성공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의견을 달라. 의견 주면 끝인가요? 그걸 갖다가 이제 플랜을 짜라. 2013년도에 어떻게 진행할 거냐. 다 안 해도 좋은데 어떤 부분을 언제부터 액션 플랜을 할 건지 자신 없으면 회의 일정을 잡아라. 그래서 같이 만들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당연 과제고 피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오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해마다 더 느껴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좀 많이 속도가 너무 늦어요, 지금 변부가.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입시 수능 끝났지 않습니까? 수능 끝났는데 수능 끝나고 오는 제자들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재수한 애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가 서부학교는 4년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재수생들이 너무 많고 재수하지 않으면 대학을 거의 못 갈 지경이고, 왜 그러냐면 일반고에서 너무 내신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수능 준비는 거의 안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 그리고 사교육에 종사하는 제가 얘기를 해봤자 그 목소리가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강조를 해봤자 아이씨 맨날 학원에서 하는 얘기지 뭐 이렇게 되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결국 애들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게 없다가 아유 지가 일반고등학교 뭐 간대니까 나도 그게 속 편하고, 왜냐면은 옆에 지인분들 중에 15분이 있으면 13분은 그냥 일반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우리가 되게 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정도로 얘가 그렇게 잘한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좀 자신감도 없으신 거죠.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고를 갔어요. 가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입학사정관 제도는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대선 결과 때문에 좀 달라질 거다 어떤다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막 뒤집어지진 않아요. 대학의 모든 법적인 학생을 선발권은 다 대학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교과업에 있지 않아요. 대교협에 있지 않고 대학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내신하고 수능하고 플러스 알파라는 비교과를 엄청나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서부학교에 있는 고등학교는 내신하고 수능밖에 안 해요. 더군다나 수능은 잘 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논술은 거의 안 하고 비교과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전략이 너무 없는 거죠. 막판에 한 고2 말에 고3에 그때 이제 논술을 한다고 하는데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200대1이에요. 거의 100대1이고. 입학사정관 제는 경쟁률이 15대1, 17대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쭉 보시면서 퍼센테이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보를 빨리빨리 취하셔서요.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인데 중1이라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다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일반고를 보낸다 하시더라도 훨씬 더 전략이 있죠. 그것도.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일단 간단한 내용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활발하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질문사항을 빨리빨리 주시면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 모르는 거 모른다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 민지 어머님은 오늘 궁금하신 점 뭐 질문 없으신가요, 여기? 네. 그리고 용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낯서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신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중학교 1학년 가서 100점, 90점 맞는 것도 참 좋은데 중1 때는 좀 시행착오를 해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부모님도 앉아 계시는데 물론 오자마자 A등급 찍을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 앉아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런데 오자마자 A등급 안 달 것 같고 한 중간에 걸쳐 있을 것 같은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뚜껑 안 열어보셔가지고 어머님들께서도 현실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딱 봤더니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중1 때 딱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A등급은 안 나와. 그럼 얘를 갖다가 내가 막 이걸 막 속된 말로 막 갈궈가지고 얘를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막 2학년, 3학년을 사춘기를 또 겪을 텐데 말이죠. 그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A등급을 무조건 하게끔 할 거냐. 물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아이들이고. 근데 보아하니 그게 아닐 것 같다. 2학년이 넘어가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2학년, 3학년 때는 그래 대학을 목표로 하자. 고등학교가 목표가 아니라. 그러면 좀 더 객관적 기준의 영어 수학의 레벨을 파악을 하자. 그래서 중학교 내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경쟁력 있는 아이로 만들자. 요게 한 중학교 2학년 이후에 좀 넘어가셔서 그게 진행이 되시면 좋겠고, 좀 애가 싹이 보이고 잘한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랬을 때는 A등급을 계속 좀 강조를 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재밌는 말씀 드리면은, 저희 지인인데, 제가 10년 넘도록 알고 지내는 언니인데, 이 아이가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공부를 썩 잘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많은 자율권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가 안 한다는데 뭐. 저희 아는 언니는 학교 교사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너무 애를 그렇게 막 안달복달해야지 어차피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그 스타일이 막 그렇게 내가 애를 뭐 그렇게 막 안달복달해가지고 잘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애한테 모든 자율권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재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푸시를 하셔야지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자꾸 자율권 주니까 이게 잔머리가 좀 이렇게 발달된다 할까? 그런 것도 좀 상담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 페이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버님들한테도 그렇고 어머님들한테. 예, 질문이 없으신가요? 실망입니다. 예. 3월부터의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네. 11월 대강에서 예비 중인 무료화까지 예, 학원은 사실 12월부터가 1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니.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중1, 중 1학년 학생들은 거기에 속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2탑반에 속하는 학생들, 또 탑반에 속하는 학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레벨에 맞춰서 12월부터가 마치 3월인 것처럼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원은 12월, 1월, 2월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때 굉장히 많이 좀 공을 들이고요. 물론 3월 이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논술 지금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잠깐 죄송합니다. 손을 좀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논술. 예. 그러시군요. 논술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논술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좀 보내주세요. 여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데라도 꼭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을 잡고 그 기준으로 상담을 좀 해주세요. 예. 논술 선정한 거는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강사 선생님이 네. 무슨 토대로 이렇게 지금 그걸 선정하신 겁니까? 예, 저희가 논술 교재로 선택한 독서 목록은 중학교 필수 독서 목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진로 적성에 관련된 걸로 진행을 하고 있죠. 되게 재밌다고 해요. 아이들 재밌다고 준비 잘 하시고. 선생님이 교육대학원 지금 졸업하셔서 재원이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른 과목도 참 중요한데 이 논술이나 이쪽 분야의 강사분들은 되게 학력이 높아야 되거든요. 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참관 수업 들어가고 하는데. 예. 그리고 저희가 관련 동영상도 지금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냥 다른 건 없어요.